그 다음에 이제 전식자라는 말이 노자 원문에 나왔었죠. 전식자. 잠깐 한번 보면 여기 나왔죠. 부예자 충신지 박이요 이 난지수요. 전식자 도지화의 우지시라. 요 전식자 박식한 사람이야. 미리 지식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식자는 전인이 식냐? 보통 사람보다 먼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덕지 윤야라. 하덕의 물이다. 그러냐. 윤자가 여기서는 물이 이런 의미로. 갈기총명이 이위전식. 그 총명함을 다해서 그것을 미리 아는 것으로 여겨. 역기지력이 영서사. 자기 지혜의 힘, 지력을 다 써서 모든 일을 다 경영해. 수, 덕기정이나 비록 그 실정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덕자는 이게 얻을 득자하고 같은 얘기죠. 득. 수, 득기정이나 정은 여기서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간교미밀하고 간사함과 교활함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수, 풍기에 비록 그 명예가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유상 독실, 오히려 더 그 독실함을 상실하게. 노이사원 무이치예. 수고로운데도 사혼, 일이 혼미해져. 열심히 힘쓰는데도 치예, 다스림이 황폐해져. 수갈성지나 비록 성스러움과 지혜를 다할지라도 이 유해, 백성들은 더욱더 해로워져요. 사기인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사물에게 맡기게 되면, 그러면 무위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부소박, 즉 불순전제, 그 소박함, 요 박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박이 바로 도의 원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박나무를 잘 지켜. 박나무를 잘 지킨다는 것은 무위를 실천한다는 거죠. 무위를 실천하게 되면 그 전장이나 제도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순전제.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나 헌법, 이런 거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피소액, 기차소수. 저들이 얻은 건 뭐예요? 피소획, 저들이 얻은 건 인위죠, 인위.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차소수,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박이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버리게 되면 이것은 바로 식도지화, 도의 활용함만 아는 것이고 우지수, 내가 어리석게 되는 시작이다. 고로 구득기 위공지모, 즉 만물자건이 불사야. 그러므로 진실로 공이 되는 모체를 얻게 되면 위공지모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덕기모 얘기 나왔죠. 이게 상덕이죠. 이무위용이죠. 이 덕기모는. 불로원이 물무불치. 이 덕기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공지모를 얻게 되면, 덕기모를 얻게 되면 하는 얘기는 이무위용, 물을 용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나면서도 뭐가 어떻고 말하질 않아. 만사존언이 불로해라. 만사가 보존되더라도 수고롭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그 위공지모를 얻게 되면, 위공지모라는 건 바로 이무위용의 그 덕기모예요. 그런데 용불이형, 쓰는데 불이형, 이걸 드러내지 않아. 제어하는데 불이명, 이름을 붙이지 않아. 그래서 명인의 가연, 용불이형, 어불이명하기 때문에 인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의 가연, 인의라는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경 가창, 예와 경이 나타난다고 이름할 수 있다는 거죠. 인의가 드러나고 예와 경이 나타난다고 이름할 수 있다.
부제지대도 진지무명 즉 물무소상 지무소용 각 임기정사 용기성 즉 인덕후원 행의정원 예의정원이라. 대저 대도로서 싫고 무명으로서 진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물들은 숭상하는 바가 없게 되고 그 뜻이 그 경영하는 바가 없게 돼. 각 임기정사 제각기 그 바른 일에 맡겨두고 용기성 그 진실함을 사용하게 되면 인과 덕이 두터워지고 행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바르게 되고 예와 경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상덕, 하덕, 하덕에서 상인, 상의, 상예 점점 타락하는 거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꿨냐? 제지대도, 진지무명. 이 대도가 도고 무명이 바로 상덕.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와 무명을 잘 쓰게 되면 모든 사물들이 숭상하는 바가 없게 되고 지가 경영하는 게 없게 돼서 각각 바른 일을 맡게 돼서 그래서 인과 의 예가 바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 덕, 인, 의, 예. 도와 덕이 타락해서 인의 예가 되는 게 아니고 도와 덕이 제대로 왕성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 의, 예도 인의가 인덕이 후해지고 행의가 바르게 되고 예경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이 대도와 상덕, 인의 예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한명우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 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청소를 잠깐 돌렸더니. 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기기소재하고 사기소생, 그 대도를 실는 거, 제지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실은 바를 버려버려. 대도를 버려버리고 사기소생, 자기가 사는 바를 버려. 이거는 이제 진지무명, 무명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성형, 눈앞에 완성된 형체를 쓰는 것을 쓰고, 눈앞에 형체가 완성된 것을 써. 그러니까 완성품만을 쓴다는 거죠. 역기총명. 그 총명한 것을, 총명한 지혜를 써. 그렇게 되면 이는 어진 것은 성실해지는데, 의는 자꾸만 경쟁을 하게 돼요. 얘는 투쟁을 하게 돼. 그래서 인덕은 후해지는데, 인덕이 후해지는 것은 인을 써서 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덕이 후해지는 것은 인을 써서 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의지정, 의를 바르게 행하는 것, 이거는 의를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경지청은 비용예지 소재야. 예경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를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덕이 후해지는 것은 인을 써서 능이 되는 게 아니라 행의지정, 의를 행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비용의지 소속냐. 의를 써서 완성되는 게 아니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경지청은 비용예지 소재야. 왜 그래요? 이 인, 의,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제지대도 진지무명에서 나오는 거다. 제지대도 진지무명을 해야, 그래야 어떻다는 겁니까? 인이 두터워지고 의를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얘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제지도 통지모, 도를 싣고 어미로서
통솔하게 되면, 그래서 요 인의가 생략된 거예요. 인후가 생략된 거예요. 인이 드러나고 무엇을 숭상하지 않아요. 그다음 의가 밝게 드러나면서 경쟁하지 않아. 용부무명, 이름이 없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독언, 이름이 독실해지게 된다. 명부무형, 형체가 없는 걸 쓰기 때문에 고로 형이성원, 형체가 완성돼. 수모의 종기자, 그 어미를 지켜서 자식을 보존하고, 숭본이 거기말, 근본을 숭상해서 그 말단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형명구육, 형체와 이름이 모두 보존하면서 사불생, 사악한 것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대미배천이 화불작이라. 큰 아름다움이 하늘과 짝하여도 화려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모 불가원 본 불가시라. 그래서 어미는 멀리할 수 없고 근본은 이룰 수 없다. 이 어미를 곤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을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의는 모지소생. 인의는 어미가 낳은 것이 비가임이므라. 그래서 인의는 어미가 될 수 없다. 형기는 장지소송, 대장장이가 만든 거예요. 비가의 위장녀라. 형기가 대장장이가 될 수는 없다. 사기모의 용기자, 그 어미를 버리고 그 자식을 쓰며 기기본이 적기말, 그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가게 되면 명즉 유소분, 그렇게 되면 이름에는 나누어짐이 있게 되고 형즉 유소지, 형체는 그침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극기대, 그 위대함을 지극히 하더라도 필요불주, 반드시 두루하지 못함이 있게 되고, 수성김이 그 아름다움을 극대히 한다 하더라도 필요환웅, 반드시 근심할 일이 생긴다. 공제위지, 공이 무엇인가 시행하는 데 있다면 공이 공제위지, 공이 위지,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위지는 인위적으로 하는 데 있다면 기족처야려 어찌 자처하기에 충분하겠는가.
여기 지금 38장에서 왕필이 노자의 무위의 사상, 이거를 주역과 지금 연결하고 있네요. 이 지금 38장은요, 도올 김영옥 선생도 전혀 해설을 안 했대요. 37장까지만 했대요. 그리고 이 38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논문으로도 잘 쓰는 사람이 없고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사람도 없대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38장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왕필의 해석인데 도, 상덕, 하덕. 그래서 도는 건에 해당되고 상덕은 곤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꾸만 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미모. 왕필은 어미모로 자꾸만 풀고 있죠. 그래서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의, 그거를 최고로 보면은 이게 안 된다. 그 위에 상덕이 있고 또 그 위에 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주역으로 보면 건도와 곤도예요. 건도와 곤도가 있고 그 사이에 인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네요. 이게 아까 예. 그 말씀하신 무의무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의무불이. 예. 그게 이제 뭐 무의자연설 이런 걸 따지면 무의라는 게 여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이제 결국 자연스럽게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무의, 무불위라는 거는 뭐 하지 못한 아니죠. 하지 못할 것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데 무불위는 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이 아니고 면이 거의 가정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이고. 그런 저도 이제 조건을 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무의하게 되면 이로 연결된 거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서 엔드 같이 병행해서 무불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의무불이가 하나의 적이죠.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위지하면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뭐 그런 거꾸로 반대로 제약이 있다라는 거로다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의 마음으로 다 행해야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 의식을 갖고 하면은 많은 일에 제약이 생긴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예. 그죠? 그렇죠. 이 장이 그게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더 세분해서 상덕과 이제 하덕. 하덕은 전부 위지인데 무위가 아니고 위지인데 거기서 무불위가 아니고 무이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왕필은 무이위는 목적 없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상의는 위지 유이위, 상인은 위지 무이위, 목적이 없이 하는 거고, 유이위는 목적이 있이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인의 예를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 뭐 있는 것도 그런 의도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얘를 가장 이제는 그 아래 것으로 다 봤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도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자면은 의라는 것, 그 예라는 거는 그 인과 달리 예라는 거는 사실 마음과 달리 행동만 이렇게 예의 차릴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가짜로 다 일을 베풀면은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이 좀 상에 속하고 예는 하에 속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해도 되는 건가. 아, 그게 말이죠. 의라는 것도 뭔가 마음을 다한 의가 아니라 뭐 객기를 부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의 행동이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일심동체가 아니라 그 달리 몸과 마음이 달리 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예고 그 다음에 의고 뭐 인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인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들키니까 그래서 인이 가장 깊은 뜻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친 요 부분 인의 발언해라고 왕필이 얘기하잖아요. 인과 의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발산돼. 근데 그거를 발산되는 건데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인과 의는 우리 내면에서 발산되는 건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거짓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의가 우리 내면에서 발산된다는 이 얘기가 왕필의 이 얘기가 그 당시로서는 엄청 혁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필이 AD 300 몇 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시대냐면 전환시대예요. 전환시대. 그 한 무제가 이제 동중서의 권한을 받아들여서 유학, 오경, 춘추학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때 유학은 전부 순자 유학이었어요. 근데 순자 유학에서는요, 이 인의를 내면에서 발산되는 거로 보지 않습니다. 인의를 똑같이 예처럼 어떤 형식적인 거로 받아들여요. 순자 유학에서는. 그래서 왕필이 인의를 내면에서 발산하는 거로
얘기하는 건 그 당시 벌써 순자에서 맹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인을 내면적인 거고 예는 외면적인 거여서 이게 예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로 봐도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 왕필이나 우리 성리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맹자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순자학에서는 인의를 내면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필이 얘기한 것처럼 인에서 의로, 의에서 예로 이런 얘기들이 참 낯설게 느껴지죠. 순자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외면적인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인을 우리 내면에서 사랑하는 거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순자학에서는. 그냥 사랑. 외면적인 거로 이해를 한다고요. 의로움. 외면적인 어떤 거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에서 의로 떨어지고 의에서 예로 떨어진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왕필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노자를 보면서 노자라는 책이 이제 그 이런 왕필주를 전부 빼버리고 원 텍스트만을 가지고 읽으면은 원 텍스트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이제 읽으면은 거의 법가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찾아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병가의 사상 이런 쪽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왕필이라는 사람이 줄을 달면서 이거를 굉장히 맹자적으로 또는 그 철학적으로 이런 기운을 많이 지금 불어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송나라 시대 때 이후로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를 볼 때 이 노자라는 책을 볼 때 왕필주를 통해서 전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필주를 통해서 본 노자는 굉장히 풍부한 뭐라 할까요? 유학 사상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인의보다 더 넓고 방대한 덕보다 더 넓고 방대한 도의 세계를 열어놓은 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노자를 줄을 다루신 분들이 율곡이나 또 박세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자에 대해서 줄을 달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전부 이 왕필주를 전적으로 읽고 하상공주라든가 이런 건 읽지도 않으셨대요. 그래서 왕필주가 그만큼 노자를 다양한 면모로 이렇게 지금 많은 줄을 달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노자를 매혹적인 책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가장 좋은 참고서구나. 그렇죠. 참고서도 아주 완전히 효자 참고서. 이런 왕필의 주가 없었으면은 노자는 법가나 한비자나 병가 이런 사람들 몇몇만 읽는 책이 됐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많은 유학자나
이런 분들이 읽는 책은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올 선생님도 이 37장까지는 이렇게 강독을 하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한번 봐요. 38장부터는 안 하셨대요. 이 38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어려웠대요. 얘기하시는데 요 번역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계해 드렸죠. 그 번역책을 여유가 되시면 사서 원문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 왕필의 주로 요 38장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39장으로 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